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한중입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조선비즈 관련해서 연결을 진행을 하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 양극재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리튬 역내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리튬 가격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우선은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이거를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조선비즈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시도는 어제 제가 조선비즈에 연락을 해서 제 연락처를 남겼고 어제 중으로 전화를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는 일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전화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조선비즈에 전화를 진행을 했고요. 어, 뭐 기자님께서 바빠서 연락을 못 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문자로도 좀 남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진행을 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오늘 또 전화가 안 올 것 같아서 담당 기사를 작성을 한 담당 기자분께 메일을 일단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메일을 보냈냐? 일단 뭐 간결하게 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린다. IR 담당자에게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사를 작성한 이 근거의 출처가 어디인가? 라고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출처가 어딘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좀 부탁드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메일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 기사 보면은 메일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가린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가려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메일을 보내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 메일이 답변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좀 전달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시도는 하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작정하고 얘기를 안 하거나 제가 보내는 연락을 묵살하면은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를 계속해서 이번 주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선비즈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튬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차트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 차트와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 관련해서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배터리 업계가 이 리튬 가격 급락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비쌀 때 사둔 리튬 저가에 공급해야 할 상황 이게 역매갱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샀을 때 여기서 다시 써야 되고 이 시기에 사둔 걸 다시 여기서 써야 되고 이 시기에 사둔 걸 다시 떨어지는데 써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있어서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이 리튬 가격이 급락, 이 배터리 업계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전기차 캐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힘든 나날 속에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리튬이 이제 광산 기업의 감산과 그리고 이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 이춘 지역 환경 통제 등으로 인해서 가격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5월 이후에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튬 가격 하락 소식과 함께 이 업계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 배터리 기업들의 광물 가격의 변동 배터리 판매 가격을 연동해 납품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역내기 현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3개월 정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3개월 뒤에 정도.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해당 가격 하락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1개월 전만 해도 3개월 전이죠. 죄송합니다. 이 3개월 전만 해도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었나, 이 과잉 공급이 해소되자 공급난 우려가 커졌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생산을 이제 감축하고, 이 환경적인 문제로 이춘 지역에서 이 생산 능력이 저하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마진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생산이 축소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산이 축소된 부분이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생산하는 광산 측에서의 마진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의 광물을 팔아버리면은 이 생산하는 광산에서도 마진이 일단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근데 마진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생산을 축소를 하면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올리고 다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원자재라던가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기업에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나중에는 이 유가처럼 이 오펙의 유가처럼 가격을 이제 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날들이 올 것으로 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산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이 계속해서 적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이 생산 관련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축소를 하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가격적인 측면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리튬 가격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부 다시 반등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의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2025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살아나고,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뭐 빅뱅 폭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25년도에 뭐 터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요는 당연하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돼서 리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물론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가에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됐고, 뭐 2분기 실적이 뭐 엄청 악화되고 막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는데, 당장 그렇게 막 실적 악화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1분기에 여러분들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높았을 때 리튬을 사놓고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하락한 데에서 팔면은 물론 손해긴 합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막 엄청 우려를 얘기를 하고 뭔가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매도 리포트까지 나와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2차 전지라던가 양극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또 살펴보면은 결국에 팔아 제끼는 거는 이제 기관 측이죠. 기관 측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크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축소가 어느 정도 일단 안정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 구간도 현재 이탈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기준봉, 수급이 들어왔을 때 나왔었던 이 기준봉의 이 시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대를 좀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좀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적이라던가 뭐 이제 7월달 되면 다시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월별 양극재 출하량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 최근에 3일간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의 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질 좋은 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